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986년이었어요. 봄인데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살던 25살의 남성 데이비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들과 다른 특이한 습관 하나가 있었어요.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이 작은 슈퍼에 들려서 매일 아침마다 뭔가를 꼭 사는 겁니다. 이 특이한 습관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 슈퍼에 새 여직원이 들어온 뒤부터 생기게 된 거죠. 그때부터 신문이나 음료수, 과자를 산다는 핑계로 매일마다 들르게 됐습니다. 데이비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뻔하죠.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새로 들어온 여직원인 패트리샤를 보기 위해 가는 것이었어요. 패트리샤는 미주리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세인트 루이스로 취직을 하러 온 2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이렇게 처음 시작한 일이 작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해주는 캐셔였습니다. 여기는 워낙 작은 동네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골이에요. 그중 유난히 패트리샤를 신경 쓰이게 하는 손님이 바로 데이비드였죠. 계산할 때마다 항상 이 사람 얼굴이 빨개져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누구라도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며칠을 그러더니 결국 데이비드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고 1년 뒤엔 아이도 나왔어요. 무난하죠. 그런데 이 패트리샤는 출산 5개월 만인 1989년 9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미국의 살인죄는 경우에 따라 3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과실이나 사고에 의한 사람을 죽게 만든 경우 3급, 우발적인 살해일 경우 2급, 뚜렷한 목적과 계획에 의한 살인이면 1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 되는 거죠. 대체 어떤 일일까요? 아이를 키우느라 자는 시간도 모자랐을 사람이 누구에게 원한을 가져서 사람을 죽였고 또 그 피해자는 누구였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9년 4월 결혼 2년 차인 데이비드와 패트리샤 스탈링스 부부는 아이를 낳습니다. 아기 이름이 라이언이에요. 사실 아기를 낳아 키운다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마음과 다르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부도 처음 해보는 육아라서 당연히 능숙하지는 않죠. 그런데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이 이런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을 만큼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거죠. 사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허약해 보이긴 했어요. 그런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크면서 건강해지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런데 라이언은 어느 날부터 수시로 구토를 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큰 병원에 가서 자세히 검사해봐라는 말을 해준 거죠. 아이 상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가장 크다는 대형 아동 전문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의사들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요. 희귀병인 것 같다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결국 부부는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가 병에 걸린 라이언 스탈링스입니다. 이상한 건 아이를 입원시킨 지 보름이 지납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정확한 병명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왠지 이 라이언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들이 어딘가 차가웠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는 기분이 나쁘지만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가 나을 수 있게 밤낮으로 찾아와 간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린이 병원에 예고 없이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경찰이었어요. 데이비드와 패트리샤 부부를 찾아온 겁니다. 조사할 게 있다면서 부모에게 둘 다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거죠. 부부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치료하러 왔는데 경찰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경찰은 왜 이 부부를 조사해야 된다는 걸까요? 바로 아이 몸에서 아동학대의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라이언이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혈액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성분을 찾아낸 거예요.
옥산살과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합니다. 에틸렌 글리콜이 그 중에 문제였는데 이게 알코올의 일종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로 이게 자동차 부동액에 쓰이고 합성수지나 냉각제를 만듭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로도 쓰여요. 이걸 사람이 먹게 되면 몸에서 독성 화학물이 생기는데요. 이게 라이언 몸에서 같이 발견된 옥산살인 겁니다. 옥산살은 표백제의 주성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라이언은 언젠가부터 자동차 부동액을 먹으면서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가 생겼던 거고, 의사들은 아동학대의 정황이라고 생각해 경찰에 이 부부를 신고했던 거죠. 경찰서로 온 부부는 따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평소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물어봤는데 당장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고 아동학대의 정황을 이야기하면 부부가 발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돌려요. 아이에 대한 평소 생각이나 태도들을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남편인 데이비드는 여기에 의심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금방 풀려났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아내인 패트리샤인데 아직 범행이 인정되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단순 조사로 경찰에 출석한 거였지만 이 당시에 굉장히 크게 의심받았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라이언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다행이죠. 부부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경찰이 아동학대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죠. 부부가 억울하다면서 항의를 했지만 법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라이언은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보호기관에 있었고요. 일주일 중 목요일 1시간만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이 5주나 계속됐어요. 엄마인 패트리샤는 담당자를 찾아가서 며칠만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이때 담당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낳은 지 100일이 막 넘은 아이와 떨어져 살아야 되는 이 엄마의 사정을 딱하게 본 겁니다. 1989년 8월 31일 하루만 같이 있게 허락해 준 거예요. 패트리샤는 아주 오랜만에 라이언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일이 지난 9월 4일 라이언의 상태가 다시 급격히 나빠집니다. 또 입원했어요. 건강해졌다가 병원에서 엄마를 만난 지 다시 며칠 만에 아이 상태가 위급해지자 경찰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월 5일 패트리샤 스탈링스는 남편인 데이비드가 보는 앞에서 라이언에 대한 살인 미수로 체포됐어요. 라이언은 엄마가 체포된 지 이틀 만인 9월 7일에 결국 사망합니다. 이때 패트리샤는 수감 중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고 경찰은 장례식 참석도 허락하지 않았죠. 검찰은 엄마인 패트리샤 스탈링스가 라이언에게 지속적으로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결국 죽게 만들었다며 1급 살인죄로 기소합니다. 스탈링스 부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라이언 몸에서 검출된 에틸렌 글리콜과 옥살산 성분은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고 죽게 만들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이 범행 입증이 충분했어요. 결국 패트리샤는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돼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초보 엄마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죠. 그런데 재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라이언의 사망 당시 패트리샤가 아이를 또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990년 2월 감옥에서 둘째 아들 데이비드 주니어를 낳습니다. 자, 문제는 둘째 아이도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입원하게 됐다는 건데요. 첫째와 증상이 같죠. 그리고 라이언 때처럼 데이비드 주니어의 혈액에서도 에틸렌 글리콜과 옥살산이 검출됩니다.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패트리샤는 감옥에 있으니까 둘째 아이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남편인 데이비드는 둘째 아이도 첫째와 같은 증상이 나온 것을 근거로 패트리샤의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러자 경찰과 검찰 그리고 관련된 의료진은 라이언의 사망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유전 질환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재조사를 시작하는데요. 결국 여기서 진실이 밝혀집니다. 둘째인 데이비드 주니어가 앓고 있고 생후 5개월 된 라이언을 사망하게 만든 것은 자동차 부동액이 아니라 메틸말론 산혈증이라는 희귀병이었던 거죠. 이 사건의 문제는 메틸말론 산혈증이라는 희귀병 때문입니다. 줄여서 MMA라고 부르는데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이 아미노산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반대로 메틸말론산을 생성해요. 이 양이 증가하는 거죠. 혈액에 이게 축적되는데 이 질환이 메틸말론 산혈증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잦은 구토와 어지럼증, 호흡곤란 증세가 일어나는데 주로 신생아나 생후 1년 이내 아니면 청소년기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전질환이에요. 1989년에도 이 병에 걸리는 아이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희귀병이라 학계 보고가 잘 되지 않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병을 잘 모르고 라이언의 혈액 검사를 한 병원은 혈액 속에 과도하게 축적된 메틸말론산이 자동차 부동액을 마셨을 때 인체에서 발생하는 에틸렌 글리콜과 옥살산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당연히 모든 의사가 다 그랬던 건 아니죠. 라이언이 메틸말론 산혈증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가진 의사들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의사의 가설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살해 혐의로 기소했던 거예요. 증거가 충분치 않고 예외 상황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검찰이 실수한 겁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아이 엄마가 살인범으로 몰리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큰 논란이 생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와 비슷한 프로가 있어요. 미국에 언솔브드 미스터리스라고 하는데 여기도 소개됐어요. 여기서 여러 의사들이 해당 병원에서 보관 중인 라이언의 샘플 혈액을 받아옵니다. MMA를 앓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 있었고요. 결국 스탈링스 부부의 두 아들이 메틸말론 산혈증에 걸렸던 것으로 밝혀졌죠. 그러자 사건 2년 만인 1991년 7월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패트리샤 스탈링스의 아동학대와 살인죄에 대한 재심인데요. 다행히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어요. 사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일이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한 적도 있는데요. 호주 울룰루에서 일어났던 딩고 사건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지 2달 된 아기가 사라졌고 피 묻은 옷들만 발견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죠. 그럼 정황상 아기가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당시 아이 부모가 사이비 종교의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이 울룰루 지역에 서식하던 야생 개가 범인이 아니라 범견이 된 사건이죠. 이렇게 사건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 패트리샤 스탈링스 사건은 미국판 딩고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공통점이 많죠. 둘 다 부모가 아이를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검찰이 살해 동기나 증거자료를 찾아내지도 못했는데 단순 논리만 가지고 억지로 기소했던 거죠. 두 사건을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해당 링크 이 사건 걸어둘게요. 누르시면은 호주 울룰루 딩고 사건으로 바로 이동됩니다. 자, 패트리샤 사건 재판 이후 이야기 더 해보자면은 결국 풀려나죠, 엄마가. 하지만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처음에는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첫째 아들 라이언이 사망 이후 살인범으로 몰렸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경찰 조사와 재판을 몇 달간 받았습니다. 이때 충격으로 살이 엄청 빠졌다 그래요. 거의 뼈만 남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 신자가 됐는데 결국 그때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부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남은 둘째 아들 데이비드 주니어는 성인이 돼서 군 입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병이 계속 남아있던 거죠. 결국 23살에 둘째 아들도 메틸말론 산혈증으로 사망했어요. 정리하자면 이번 패트리샤 스탈링스 사건은 희귀 질환을 모르고 있던 의사가 아이 증상을 아동학대의 정황으로 착각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가정을 파탄내게 된 미국의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가 됐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초반부에 이 스탈링스 아이 엄마를 욕하거나 어떻게 아이 엄마가 그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셨던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사건도 사건이 막 알려지면서 사건 뭐 재판 중이다, 뭐 기소했다, 뭐 조사받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욕부터 하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처음 대할 때는 좀 그만큼 더 신중하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국판 딩고 사건이라고 불리는 패트리샤 스탈링스 사건 파일이었습니다.